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란 직후에 국회를 떠나셔서 예. 영어의 몸이 되셨고, 근데 그 후에 체포 과정이라든지 현재 심판 과정을 다른 데서 지켜보셨잖아요. 독방 안에서 TV로 봤죠. 그때 심경이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탄핵될 거란 거는 뭐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제가 화가 났던 두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시켜서 석방이 되더라고요. 저는 독방에서 그 TV를 보는데 네. 윤석열이 득이 만면한 얼굴로 주먹을 예. 휘둘면서 네네. 서울구치소문을 나설 때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선 개입 판결, 즉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판결. 파기환송 판결. 예, 예.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성격 추적을 했는데 아니, 의회 폭거면 저는 그 의회 폭거를 주도한 폭력범입니까? 네. 제가 폭도입니까? 예. 뭐 더 이상 그 평가는 안 여쭤보겠는데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토론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그건 실제로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돼야죠. 저희가 여러 번 제안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실무팀이 만들어졌고 시간 월요일에? 장소, 시간 장소에 대한 의논을 하고 오늘 내일 정도의 일자는 빨리 확정하자라고 좀 재촉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좀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던데.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민주당이 탐탁지 않다고 제가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그 재판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제 점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수사 기소자에서 검찰의 조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그 재판만이 아니라 재판에서 항소 포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 기소까지 종합해서 네.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정청래 대표 만나셨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님이 원내 교섭단체 구속 요건 이야기 하셨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내가 대표되기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이루어졌던 약속이 깨질 상황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등 그 당시 야당들이 모두 모여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그 다 대표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권한 대행이셨죠. 그런데 박찬대 개인이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로 하신 거고 거기를 보면 대선 직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정치개혁. 그 정치개혁의 내용으로는 원내교섭단체를 유신전으로 정상화한다. 그 교섭단체 숫자죠. 그다음에 총선에 있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인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인 차원으로 한 서명은 아닐 거라고 보고 전 정청래 대표께서도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계세요. 근데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즉 제3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그러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약속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공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믿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대표로 복귀하고 나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대표님의 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더 개혁적인 사회 경제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도 보수 정부 또 중도 보수 지향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도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정당이라고 인식되었던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즉 보수 진영을 집권당이 또 정부가 장악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중도 진보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였을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 진보에 속하는 국민들의 희망, 꿈, 요구는 누가 반영할 것인가 네.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 그게 뭐냐. 제가 이제 부당수한 문제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 시도하다가 일부 위헌 났던 토지 공개념 이게 해결돼야 부동산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부활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네. 또는 인권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편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저는 하겠다는 게 당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개혁과 인권 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과의 차이 말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정의당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 정의당과의 차이는 이제 정반대 측면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정의당과도 차이가 있고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데 정의당 경우는 저는 정체성 정치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해왔다고 보는데 정의당의 이제 비전과 그 정체성이 있겠죠. 그걸 중심으로 정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구별을 좀 과도하게 그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확실하게 협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네. 독자성을 너무 강조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과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저희는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선거 얘기로 가는데 그럼 예, 마지막으로 네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출마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공동전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어떻게 그럼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지방선거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대선 시기는 저희는 후보 안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총선 시기는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전략을 폈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지선에서는 물론 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연대해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든다. 이 전략입니다. 예. 저희가 후보를 내건 안 되건. 후보 경쟁은 없다. 예.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은 없다. 여하튼 연대해서 1대1로 붙도록 만든다는 네. 전략이고 그러나 기초 단위에는 경쟁한다. 그건 호남만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영남이건. 예. 그런데 영남, 호남 모두에서 다인 선거구 즉 3인 이상 선거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민주당 둘, 알겠습니다. 국힘 하나 이랬다면 또 반대쪽은 민주당 국힘 둘, 민주당 하나 했다면 저희가 꼭 한 자리씩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